안녕하세요. 예술창업 황금과입니다. 이번에는 리움을 방문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3명이 아름다운 미술관을 만든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인지 외관부터 작품을 보는 듯합니다. 또한 아니시 카푸어나 알렉산더 칼더의 야외 조각 작품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홍보 동영상에도 리움 미술관이 나옵니다. 이번 브이로그는 기존의 다른 리움 리뷰처럼 이런 작품이 있다 정도의 소개가 아닌 기획자 입장에서 작품의 설치와 전시장 기획, 그리고 관람객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리움을 바라볼 테니까요. 함께 관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리움은 재개관과 함께 몇 가지 변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미술관 로고인 MI인데요. 기존의 정적인 이미지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와 함께 발전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움직이는 형태의 심볼과 글자로 바꿨다고 합니다. 잘 보시면 리움의 글자가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형상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관문처럼 표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디자인은 영국의 울프 올린스 에이전시에서 디자인했는데요. 영국의 테이트 미술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전세계 유수의 미술관 및 박물관 MI를 디자인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참 모던하고 역동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디자인입니다. 오래간만에 방문해서인지 로비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탑티어 미술관이라서 그런지 공간조차도 작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구성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 톤의 디자인이었는데요. 먼저 인포데스크를 보겠습니다. 작품 안에 유리부스를 높게 설치해서 사무용품이 안 보이게 하고 뒤에 선반도 전략적으로 인테리어를 해서 군더더기 없이 디스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보는 직원의 유니폼 색상도 튀지 않게 배경과 비슷한 톤으로 기획해서 맞췄다고 생각하니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로비 공간입니다. 검정색 기둥에 조약돌 같은 벤치를 구성해서 한편에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가 어딘 줄 아시나요? 전시된 작품처럼 보이죠? 여기는 관람객들이 편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게 짐을 보관하는 보관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하철에서 보는 보관함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먼저 미술관에 이런 보관함이 있는 경우도 드물고 심지어 무료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자 경험을 생각해서 이러한 공간을 마련한 것도 대단한데 하나의 작품처럼 보이게 디자인했다는 것도 관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남녀 구분 사인까지 감각적입니다. 리움도 오디오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반 이어폰이 아니라 골전도 이어폰입니다. 그래서 주변 소리를 들으면서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았고, 기기도 공간의 이동에 따라 자동으로 재생되게 해놔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선형 계단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 고미술 전시관입니다. 여기도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을 촬영한 장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 전시작품들 감상은 기회가 되면 직접 오셔서 감상하시고, 저는 여기서 특징적이었던 것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고미술 중간중간에 현대미술 작품을 배치해서 고미술과 현대미술의 조화를 적절하게 안배한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작품에 적절하게 조명을 넣어 관객들로 하여금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다음은 현대미술 전시관을 보겠습니다. 여기 작품 하나하나도 직접 오셔서 관람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여기에 제가 좋다고 느꼈던 관점은 전시 디스플레이였습니다. 보통 박물관과 미술관은 전시에 집중을 위해 창문이 없고 자연광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 현대미술관은 이런 통념을 깨고 창밖의 풍경과 자연광을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창밖에 보이는 벽체 디자인까지 통일시킨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 삼성입니다. 더불어 자연광과 나무 그림자를 활용한 디스플레이나 작품에서 반사되는 그림자와 빛을 활용한 디스플레이도 좋았습니다. 또한 대학 시절 저에게 사군자를 가르쳐 주셨던 고 송수남 교수님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보고 싶습니다.
현대미술 전시관까지 다 보고 나니 인상 깊었던 작가에 대해 언급하고 싶어졌습니다. 바로 아니시 카푸어인데요. 보통 예술가들은 어느 한 작품이 뜨고 나면 그 재료와 기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가 곧 재료와 기법으로 대변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시 카푸어는 한 가지 재료와 기법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중심으로 그에 맞는 재료와 기법을 다양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스틸로, 때론 돌로, 때론 아크릴로 표현을 다각화시킵니다. 이것은 데미안 허스 작품에서도 나타나며, 저는 이것을 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치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미술과 현대미술의 상설 전시를 지나 기획 전시가 열리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예술작품이 반영된 듯 합니다. 관람객들이 앉아서 쉬는 공간의 가구 또한 작품입니다. 오늘은 리움미술관 안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보다 기획자의 입장에서 관람객들을 위해 작품 이외에 어떤 예술적 배려를 했는지, 작품 디스플레이는 어떤 의도로 했는지 이러한 관점으로 관람을 해봤습니다. 또한 작가가 각 주제에 맞는 여러 재료와 기법을 선택해서 다양하게 풀어낸 작품들을 미술관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소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직접 오셔서 관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평소와는 다른 재미 요소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남동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겠죠? 바다식당에 들러 존승탕도 먹고 왔습니다. 이번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